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장중에 잠깐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또 다른 악재가 있어요? 아니요. 딱 그 말에서 네. 앞에서 했던 멘트에 답이 있어요. 뭐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쉬어가야죠. 얘네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점 찍고 반등이 꽤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네. 예상보다 더. 때문에 좀 이렇게 물량도 소화해야 될 과정도 있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이거든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좀 더 여유롭게 투자 전략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장거리 운전길에 휴게소 가서 소떡소떡도 먹고 화장실 가서 체력 좀 비축하면 또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이겠네요. 뭐 그런 맥락이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상승할 때도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다가 잠깐 쉴 때도 여기서 공략할 만한 전략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전략과 종목 전략 오늘도 가득 채워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인기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안신혜 앵커. 조정장의 명암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쉬어가는 틈을 타서 이슈가 있는 중소형단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B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7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받는데 이번에는 삼성 SDI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2차 전지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소재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NCA 양극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 살펴집니다. 메리츠 종금증권도 놓칠세라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소재 업종 내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장기 성장성을 바탕으로 에코프로 BM 고해도 될까요? 지금 주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6.71% 오름세 74,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가 대거 상승하는 모습 오전장까지 나타났습니다. 고점 대비 탄력을 많이 줄여나가긴 했는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죠. 선호용 후 규제, 신사업에 있어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 그 사업을 살펴봤더니 수차가 있었고 앞으로 국비는 2,740억 원, 민간 금액으로는 1,116억 원을 투입하겠다. 다시 한번 정부가 전 세계 수소차 1위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지가 확인되면 뭐합니까? 최근 들어서 정책발 기대 영향으로 잠깐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방금 보셨죠? 하지만 미코를 제외하고 장중 최고가 대비는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도 살펴지는데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지 판단 들어보고요.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알테오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대부분 맞는 주사가 이 정맥 주사일 겁니다. 무조건 병원을 가서 간호사로부터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맞는 시간도 뭐 2시간 남짓 걸리고 이동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게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하 주사 이야기입니다.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작년 글로벌 제약사에 1.6조 원대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재료 노출 측면에서 주가가 꺼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갭상승 상한가 이후 횡보를 하다가 알테오젠 급기야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흉내 못 낼 기수로 승부를 보고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주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판단 지금 바로 챙겨보시죠.
예,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거는 네. 뭐 전기차 배터리 얘기하면서 참 자주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 호재가 만발한 대표적인 종목이죠. 업황도 나쁘지 않은데 게다가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라는 관점들인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 SDI의 이제 지금 이전에 협력사였습니다. 근데 아예 지분을 투자를 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호재겠죠. 특히 생산하는 회사가 소재 회사를 같이 연결해서 손을 잡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협력 관계를 높인다는 부분들 쪽에서 호재인 상황들이고요.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양극재 관련돼서는 알아주는 회사죠. 글로벌 2위까지 와 있어서 일본의 스미토모가 1위인데 테슬라랑 손잡고 있죠. 이쪽에 대해서 삼성 SDI도 그러면 에코프로 BM과 손잡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주가를 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유럽의 전기차 판매 동향이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는 이제 확장기로 가는데 유럽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예. 근데 판매된 수치를 보면 상당히 놀랍죠. 특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모두 다 140%에서 160% 정도까지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판매가 늘어났고요. 네. 이탈리아는 490%가 늘었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에 대한 확장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말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 특히 주된 테마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고 여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쉼없이 움직이면서 단기 이격이 부담되는 가격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지금 사자라고 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강한 탄력을 이어가는 재료를 안고 이어가는데 조금 쉬었다 갈 때 네. 그때 살짝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데 띵동이 울리네요. 네. 네. 약간 그러니까 쉴 때 네. 들어가 보자.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만 한했을 때는 뭐 한 이쯤에서 차익 실현 가는 겁니까? 네, 일단 분할 매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한 뭐 50% 이상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추세 안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참 많이 올랐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일 텐데 이 와중에 띵동이 울렸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단기 투자 입장은 잠시 확인을 해봤고요.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앞다퉈서 공급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보통 기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게다가 진입장벽 높은 NCM 계열의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어려운 얘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NCM. 관심이 많나 봐요. 예. 찾다 보면 빠져들어요. 네. 진짜. 앵커님이 단기 불매매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네. 장기 매매도 연구를 하시네요, 이제. 아니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네, 자기 네. 매매 핑계 삼아 한번 물어보는 것 마음대로 같습니다. 하세요. 예, 투자자만 좋다면. 네, 장기 매매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보통 어떤 단가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내가 이 회사를 뭐 1, 2년 정도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단가를 계속 낮추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한 번에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계좌를 오픈해서 거기서 매도하겠다. 뭐 지금은 1년 동안 안 보겠다. 하는 입장 쪽에서 지금 덜컥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단가가 좀 낮게 계속 접근해서 낮춘 단가로 대응하는 게 단기든 장기든 맞지 않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매수 시점은 장기든 단기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안신앵커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목표 주가가 얼마나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글쎄 대표님의 설명이 별로 현찮았나요? 왜 또 아니에요. 띵동을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2차 전지 요즘 너무 핫해서 이거 빼고는 안 볼 수가 없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안주 좀 주세요. 지난번 전기차 관련할 때 장황한 설명을 드리면서 한 종목 말씀드렸던 게 엠플러스죠. 네, 오늘도 달립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집중하는 상황들은 이제 소재 관련돼서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쪽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필두로 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된 회사들이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또 어떤 확장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조 장비 관련된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두 회사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엠플러스가 맞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P&E 솔루션 이라는 회사가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밸류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일째 지금 달리는 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6,000원대까지는 가야 그나마 어떤 좀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P&E 솔루션도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여기서 사라고도 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관심 종목을 계속 모아가는 그래서 관심 종목의 어떤 주된 추세가 가는 종목들로 꾸려져 있다. 좋겠죠.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첫 번째 종목군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종목을 훑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두 번째도 차긴 차인데 수소차 쪽입니다. 근데 수소차에 대해서 현재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왜냐면 이게 정부 정책 나왔을 때는 또 엄청 가파르게 뛰는데 네. 그거 아닐 때는 좀 잠잠하고 거래량도 뚝 끊길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관점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왜 수소차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10대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혁파하겠다. 그런 관점 쪽으로 나오는데 뭐 AI라든가 뭐 관광까지 이 10대 분야가 다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 수소차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관점들이 또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종목들이 강한 현상들이 어떤 시세가 오후장까지 강하지 못한 이유는 앵커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직 성장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시화된 기술이 아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일단 아직은 기대감이겠죠. 기대감이면 주가는 탄탄하게 가기보다는 어떤 단기 테마 형식으로 움직였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하게 되면 지금은 올랐을 때 한번 팔고 다시 또 어떤 이슈가 좀 잠잠했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대응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약간의 유의사항까지 잠깐 들어봤는데 역시 제 느낌인지 몰라도 대표님 할 때마다 띵동이 불이 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수소차 관련주들 흐름 보고 있으면 뜨거지고 그리고 뭐 고점도 계속 신선도 탄력이 내려오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또 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서 뭐 지난 테마 때는 우리 동참은 하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변화로 생각할 만한 종목들이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근데 그나마 한 종목을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 저는 S&T 모티브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쪽에 구동 모터는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보통 뭐 방산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강점이 아직 매출이 뭐 강하게 뛰어나온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각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성은 아마 이 회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여러 가지 동향들이 썩 좋진 못한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국면들이 가시화됐었을 땐 주가 탄력이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이지만 또 관심 종목에 넣으시되 지금 어떤 바닥을 만드는 과정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역시 뭐 S&T 모티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수소차 대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나마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앞에서 안신 앵커가 좋은 점은 다 얘기를 해줬으니 네. 자,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갈까? 뭐 업종이 업종이니만큼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네.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꽤 크게 달린 것도 좀 괜히 좀 찝찝하게 느껴지고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거 다 나왔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참 재료 나오고 좀 쉬다가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하는 2차 상승을 꿈꾸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로 봤을 때 기술 수출 계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비독점적이라는 부분이죠. 이 비독점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회사랑 또 추가로 계약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고 아마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으로 봐야 될 대표적인 또 바이오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임상을 마친 품목이다 보니까 아마 임상 이상이 건너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임상 기간이 짧아지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쪽에서 솔직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회사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다 좋다고 하더라도 제 기업으로는 네. 좋은 거 다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여기서 덜컥 사면
항상 물립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흐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좋구나라고는 염두를 하시되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 SC 제형으로 바뀌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매도 쪽에 의견으로 드리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워낙 많이 올랐고 정말 잘 오른다라고 그냥 구경하시면서 그 흐름들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